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기억의 시대는 여기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책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락바퀴와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1번에 상감청자, 2번에 호우면 그릇, 3번에 빗살무늬 토기, 4번에 불국사 3층 석탑. 정답은요? 빗살무늬 토기죠? 네.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어요? 잎이 넓고 밑이 뾰족하게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빗의 살의 모양, 빗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해 두십니다. 상감청자는 이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고려시대. 그렇죠? 호우면 그릇. 요거 혹시 아세요? 호우면 그릇? 네, 맞아요. 요거는 그 고구려하고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석탑이죠. 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일연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지은 책이다. 일연이라는 저자가 나왔고요. 단군신화, 전설, 향가, 불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있어요.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이 책, 이게 뭘까요? 1번에 동의보감, 2번에 목민심서, 3번에 삼국유사, 4번에 조선책략. 정답은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자, 1번에 우리 동의보감, 어떤 책입니까? 한의서죠. 한의서입니다. 그렇죠? 네. 이 허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양 최대 의학서죠. 의학서죠. 우리 목민심서 누가 썼어요?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이 썼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쓴 지방관의 지침서라 그랬어요. 조선책략. 조선책략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봤죠. 조선책략은 요거는 그 개화기 때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갖고 온 건데 미국과 수교를 권장하는 책입니다. 이 조선책략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가 수교하는 것이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과 수교하게 됩니다. (3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요.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만을 복속합니다.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신라에서는 진흥왕, 그럼 고구려는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장수왕 나와야죠. 장수왕. 우리 삼국의 왕 중에는 근초고왕, 장수왕, 진흥왕 항상 그 전성기 시대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번에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2번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3번에 정조가 탕평정책을 실시하였다. 4번에 공민왕이 반응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답은 2번이죠. 네, 장수왕이 평양천도. 우리 항상 장수왕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평양천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광해군은 조선 임진왜란 후에 왕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조의 탕평정책 조선후기죠. 조선후기. 공민왕의 반원정책 추진 언제요? 고려. 그렇죠? 원간섭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군포는 농민에게 큰 부담이었다.
뭐라고요? 군포라는 것이. 예. 조선 영조는 농민이 부담하는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었고 부족한 재정 수입은 결자, 선무군간포 등을 내게 하여 보충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바로 군역을 개편한 거죠. 군역을 개편한 것이 뭐냐? 1번의 균역법, 2번의 설민명, 3번의 하병법, 4번의 신문지법. 정답은 1번이죠. 균역법. 그렇죠? 군역을 개편한 것이죠. 삼림령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산의 나무들에 대한 명령이고요. 하병법은 북한에서 있는 법입니다.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법이 하병법이에요. 몰라도 돼요. 신문지법은 일제강점기에 1908년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들 언론 탄압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5번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릅니다. 과거제 시행, 척합의 건립, 디귿의 훈민정음 창제, 레얼의 노비안 건법 실시. 정답은요? 정답은 우리 고려 광종을 항상 두 개 묻는 거예요. 과거제하고 노비안 건법. 그렇죠?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2번. 척합의는 누가 하는 거죠? 척합의? 척합의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척합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히 흥선대원군은 뭐가 있었어요? 병인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서양인들에 대해서 세 번의 어떤 커다란 사건을 거치면서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다 척합의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서양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싸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귿의 훈민정음 창제, 당연히 아시죠? 세종. 6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불교 대중화에 힘썼고요. 화쟁사상을 주장합니다. 대승기신론소를 저술한 인물. 우리 여기서 확인할 거는 뭐예요? 여기서 확인할 거는 불교 대중화. 그렇죠? 우리 화쟁사상이라는 건 이게 뭐죠? 화쟁사상? 종파의 통합을 얘기한 거예요.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번의 김구, 2번의 원효, 3번의 김옥균, 4번의 전태일. 정답은요? 원효죠? 원효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 3번의 김옥균 알고 계셔야죠. 김옥균. 갑신정변의 주도인물. 갑신정변의 주도인물. 전태일은 어떤 분이에요? 전태일. 노동운동가. 노동운동가. 1970년에 그 청계천에서 분신하시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바로 전태일이라는 분이에요. 7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뭐라고요?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도 활약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외교권이 박탈된 이 협약은 바로 을사늑약을 얘기하는 거죠? 을사늑약. 그렇죠? 을사늑약.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뭐예요? 1번의 을사의병, 2번의 아관파천, 3번의 새마을운동, 4번의 김홈도래난. 정답은 을사의병이죠? 네.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서 결국은 민중들이 봉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병을 형성해서 일본에 대항을 하게 되고 우리 의병 항쟁이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을사의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간파천은 뭐죠, 이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죠. 거처를 옮긴 것이 바로 이 아간파천이에요. 아간파천. 새마을운동은요.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을 하죠. 1970년부터 시작하죠.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해서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죠. 대한민국에서 만든 시스템 중에 가장 잘 만든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김온노래나는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일어난 그 귀족의 반란입니다. (8번) 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의 흔적에 따라 보는 여행이라 그랬어요. 한산도,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진주, 김시민의 진주 대첩. 이순신 장군이 나왔으니까는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1번에 을미사변, 2번에 임진왜란, 3번에 살수대첩, 4번에 청산리 전투. 정답은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요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을미사변은 어떤 사건이에요? 을미사변. 1895년에 일어난. 그렇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살수대첩은요. 살수대첩은 고구려 을지문덕이 이제 활약한 거죠. 수군대를 격퇴시킨 거예요. 격퇴시킨 사건이 바로 살수대첩. 613년에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은 어느 분 있어요? 김자진 장군. 그렇죠?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이 일본군을 크게 이긴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요 지금 을미사변, 살수대첩, 청산리 대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9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입했어요.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칩니다. 1번에 병인양요, 2번에 정읍발언, 3번에 만적의 난, 4번에 매수성 전투. 정답은 병인양요죠. 자, 우리 프랑스가 서양인들이 쳐들어와요. 서양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 것을 무슨 양요 이렇게 하는 거야. 서양 애들이 난리 이런 뜻이에요. 서양 애들의 난리 이런 뜻이에요. 양요, 양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양요, 병인양요. 1번이 정답이죠. 정읍발언은 1946년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정읍발언입니다. 정읍발언. 만적의 난은 고려 무신정권 시대에 하층민의 봉기죠. 이게 바로 만적의 난. 매수성 전투는 요거는 우리 신라 나당 전쟁이죠. 나당 전쟁. 삼국통일 마지막 전투. 삼국통일의 마지막 전투예요. 신라와 당나라가 싸워서 다행히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당을 몰아내죠. 그게 바로 매수성 전투였어요.
10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통리기무원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정부는 개화 업무를 총괄할 기구로 통리기무원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국방력을 강화한대요. 국방력. 국방력 강화하니까 이제 뭐 있어요? 군대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1번에 동북구성을 쌓았다. 2번에 경복궁을 중건화했다. 3번에 강동육주를 설치하였다. 4번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정답은요. 4번이죠. 네. 별기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별기군.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 바로 별기군. 우리 동북구성은 고려에 윤간이라는 장수가 했죠.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동북구성을 세운다 그랬어요. 경복궁 중건 누구죠? 이분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강동육주를 설치하였다. 요거는요. 역시 고려 거란 1차 침입 시에 누가 있었어요? 서희라는 분이 있었죠. 서희. 서희가 거란 1차 침입을 막아내면서 그 압록강 동쪽으로 6개의 지역을 만들어 획득하게 됩니다. (11번) 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농민군이 황토영과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하약을 체결하였다. 농민군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50여 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각종 개혁을 실시합니다. 1번에 나당전쟁, 2번에 한일협정, 3번에 동학농민운동, 4번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정답은요. 나왔죠? 농민군. 3번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자, 우리 집강소 좀 한번 짚고 갈까요? 집강소는 이게 뭐라고요? 동학농민군의 자치행정기구. 자치행정기구. 그래서 전주하약 이후에 전라도 53개구는 이제 사도도 있지만 수령도 있지만 집강소가 설치돼서 자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나당전쟁은 아까 매소성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매소성 전투라는 것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기벌포 전투.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한일협정. 1965년에 체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일국교 정상화라고도 합니다. 정상화라고도 하는 거고 우리 연도를 뭐 기억 못 하셔도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죠.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것. 광주학생항일운동은요.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요거는 1929년에 있어서 그 한일 학생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다툼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 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한국인 학생만 처벌하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910년대 일제 시민통치인데요. 헌병경찰제를 실시했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공부하는데 1번에 영정법, 2번에 호포제, 3번에 회사령, 4번에 유신헌법. 정답은 회사령이죠. 회사령. 네. 회사령을 내려서 일제는 우리 민족기업의 설립을 억제합니다. 자, 회사령은 허가제여서
민족 기업 성장을 또는 설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회사령은. 영정법은 뭐예요? 영정법. 영정법은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해서 전세를 걷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호포제? 호포제가 뭐죠? 호포제? 호포법? 호포제, 호포법. 호포제라고 했을까? 호포제라고 합시다.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군포를 예전에는 농민만 냈는데 누구까지? 양반한테까지 모두 내라 라는 게 바로 호포제. 유신헌법은 언제 있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1970년대 얘기하는 거죠. 1970년대 헌법을 우린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13번 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운동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조형물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기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한제국의 국채 1,300만 원을 갖고 국고를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국채 1,300만 원을 갚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국채가 나옵니다. 1번에 형평운동, 2번에 분화로도운동, 3번에 백제부흥운동, 4번에 국채보상운동. 정답은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가 나왔으니까 나라빚 갚자라는 거죠. 1번의 형평운동은 뭐예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그죠? 차별을 없애자. 이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거예요. 분화로도 운동은 뭐죠? 문맹퇴치. 문맹퇴치 운동이고 동아일보에서 한 거예요. 동아일보. 백제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은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백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지만 실패합니다. 14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1928년 라이지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29년에 일어났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노동단체까지 지지를 보내왔지만 일제 탄압으로 실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예요? 요거. 노동과 관련된 사건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에 광무개혁, 2번에 귀주대첩, 3번에 원산총파업, 4번에 위화도해군. 정답은 뭐예요? 3번. 원상총파업. 파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파업은 노동자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산총파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무개혁은 대한제국기의 개혁을 얘기합니다. 근대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여기서는 지계발급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세요. 지계, 토지계약서 이런 뜻이에요. 토지계약서. 귀주대첩은 이게 누구예요? 귀주대첩은 고려 강감찬이죠? 고려 강감찬. 거란의 3차 침입 때 물리친 거죠. 위화도해군. 위화도해군은 조선이라고 하면 위화도해군은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죠.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리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 바로 위화도해군입니다. 15번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이요. 1896년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한 것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신문인데요. 그쵸? 1번에 독립신문, 2번에 경국대전, 3번에 삼국사기, 4번에 독서산품가. 정답은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에 경국대전은 뭐예요? 경국대전 꼭 알고 가야 돼요. 이거는. 조선의 기본법전. 시험에서 법전 물으면 무조건 경국대전 묻는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삼국사기는요. 고려 역사서죠. 고려 역사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 김부식 있었죠. 김부식. 독서산품가는요. 통일신라. 그쵸? 관리 임용제도예요. 관리 임용제도. 학문의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선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독서산품가죠. 하지만 실행하지 못합니다. 16번 봅니다. 다음에서 밑줄 친 이 운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의 구호를 앞세우며 민족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토산품의 근검저축 등을 주장하였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1번에 교조실현운동, 2번에 물산장려운동, 3번에 60만세운동, 4번에 고구려 부흥운동. 정답은 2번이죠. 물산장려운동. 교조실현운동은 동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의 교조 최재우가 처형당했었거든요. 사이비 교조라고 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게 교조신원운동이고요. 자, 60만세운동은 이게 뭐예요? 숭종의 장래일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다시 부흥을 깨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죠. 실패합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 그랬어요. 3.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비변사 기능이 확대되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번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4번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정답은요, 바로 2번이죠. 우리 3.1운동이 일어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화 통치로 일제가 바꾼 것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3.1운동 다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변사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이것은 임진왜란 이유죠.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예요. 3번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는 것은 원간섭기예요. 고려 원간섭기. 4번에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요거는 우리 통일신라 직후. 통일신라 직후라고 하지만 삼국통일 직후. 삼국통일 직후의 모습이죠. 누가 있었어요? 신문왕.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시켰죠. 18번 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법입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에 전쟁 수행을 위하여 기억을 제정하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합니다. 이후 일제는 이 법을 근거로 국민징용령 등 각종 통제법령을 공포하고 전시동원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이 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1번에 과전법, 2번에 진대법, 3번에 노비종목법, 4번에 국가총동원법. 정답이 뭘까요? 4번이죠. 네. 전쟁을 하려면 국민이 총동원돼야 돼요. 그렇죠? 국가총동원법. 그래서 정답이 4번. 1번의 과전법은
요거는 조선의 토지제도죠. 태조 때 만든 법으로서 조선의 토지제도예요. 진대법은 뭐예요? 대라는 게 뭐라고요? 대가 빌려준다, 대여해준다. 그쵸? 그래서 고구려에서 빈민을 구제해주게 한 제도예요. 곡식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진대법이에요. 노비종모법. 노비종모법은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것인데요. 조선 후기 영조에서 나오는 것인데,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종모,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 후기에 그 양인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양인 평민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비종모법을 만듭니다. (19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 지역으로 옳은 것입니다. 안영복은 일본에 건너가 기억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어. 1번이 나오고요. 안영복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끝났죠? 이러면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기억을 울도군의 관할로 두었어. 1번에 독도, 2번에 진도, 3번에 강화도, 4번에 제주도. 정답은 독도죠. 우리 이제 진도, 강화도 정도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만 진도나 제주도 시험에 잘 안 물어보는 지역이에요. 20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1943년 이집트에서 있었고요. 미국, 영국, 중국이 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논의를 하고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합니다.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이 회담이 뭐냐 이거죠. 1번에 한성조약, 2번에 화백회의, 3번에 카이로 회담, 4번에 남북적십자 회담. 정답은 카이로 회담이죠. 네. 제가 뭐랬어요? 그죠? 우리가 독립된답니다. 좋다. 이렇게 감탄사. 카이로 회담. 정답이 3번입니다.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하고 맺은 조선이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이고요.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남북 적십자 회담은 우리 남과 북이 적십자라고 하는 민간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건데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1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쟁입니다. 1950년 북한군이 남침을 강행하였고 낙동강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145태를 거쳐 38선 일대에 공방전이 지속되다가 1953년 정정협정이 체결되었다라고 했어요.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145태도 있었고요. 이 전쟁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1번에 신미양요, 2번에 정묘호란, 3번에 6.25 전쟁, 4번에 봉오동 전투. 정답은 6.25 전쟁이죠. 신미양요는 요게 누가 쳐들어온 거라고요? 미국이 1871년에 미국의 강화도 침범이죠. 이게 바로 신미양요. 정묘호란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 다음에 나오는 병자호란을 물어보죠. 그렇죠? 봉오동 전투 1920년 누가 있어요?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을 크게 격퇴시킨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22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라 했어요. 재헌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각종 자료, 증언 등을 바탕으로 뭐를 했을까요? 라는 거죠. 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자라는 거니까 1번에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2번에 친일파를 검거하였다. 3번에 현량가를 실시하였다. 4번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정답은 2번이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거니까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라고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1번의 국자감. 이 국자감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고려의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는. 현량과.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현량과. 현량과는 조선. 조광조 있죠. 조광조가 설치한 거예요. 조광조가. 과거 시험보다는 현량과라는 걸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조직한 거예요. 김원봉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죠? 그렇죠. 김원봉은 그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본의 주요 인물이라던가 일본 건물에 폭탄을 던져서 그 일본에게 긴장감을 주려고 했는데 야 그거 갖고는 좀 약하다. 안 되겠다. 군대를 좀 편성하자라고 해서 의연대를 만들었죠. (23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부터 71년까지 기간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포항제철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대요. 경제예요, 경제. 그쵸? 경제. 산업구조 개편. 이와 관련된 게 뭐냐 이거죠. 1번에 만민공동회, 2번에 산미증식계획, 3번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4번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답은 4번이죠. 박정희 정부 그러면 무조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예. 자, 만민공동회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얘기한 거. 산미증식계획. 이건 뭐죠? 요거는 1920년대죠. 1920년대. 예. 일제가 쌀을 늘리자, 쌀 생산을 늘리자라고 한 것인데 예. 일제에 쌀을 수탈하려는 목적에서 한 거죠. 3번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요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요거는 1946년에 예. 그 신탁통치 예. 운영을 위해서 만든 미국과 소련의 위원회입니다. 24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1980년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여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 시민 권리기문을 발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라고 했어요. 1번에 예속논제, 2번에 기불포 전투, 3번에 홍경래의 난, 4번에 5.18 민주화운동. 정답은 5.18 민주화운동이죠. 신군부에 저항했다. 그쵸? 신군부에 저항했다. 그 다음에 광주 학생과 시민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예속논쟁은 붕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붕당 정치에서. 상복을 얼만큼 있냐, 상복 기간을 놓고 싸우는 것이 예속 논쟁이고요. 우리 기불포 전투. 앞에서 한 부분 언급한 적 있는데 요거 이제 나당 전제. 매수성 전투와 기불포 전투로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를 몰아낸다 그랬어요. 홍경래의 난. 세도 정치기의 시기에 농민봉기.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어납니다. (25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보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식에 있었던 사건을 발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대요. 외환위기 극복 후에 금모으기 운동 등이 전개됐습니다. 1번에 장면 정부, 2번에 김대중 정부, 3번에 이명박 정부, 4번에 이승만 정부. 정답은 김대중 정부죠.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IMF를 극복했어요. 그렇죠? IMF를 극복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보통 이제 개헌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있었죠? 발췌 개헌. 그 다음에 4.4 오입 개헌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정권을 연장하게 한 개헌들 있죠? 정권을 연장하게 한 개헌들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험에 묻는 정부는 아닙니다. 장면 정부는 불과 한 9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묻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4.19 혁명 이후에 나타난 정부가 장면 정부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